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가 났을 때 지혈에 도움되는 영양소 3가지, 콜라겐, 칼슘, 비타민 K에다 간 기능 영양소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이 영양소가 지혈에 도움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혈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영양소로 콜라겐이라고 하였는데요. 참고로 한방에서는 콜라겐 같은 젤라틴처럼 생긴 악효가 있습니다. 폐가 약해서 기력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자감초탕, 유산이나 자궁출혈 시 여자분들이 먹었던 궁기교회탕, 아랫배가 차고 냉하여 생리통이나 월경 불순이 오고 얼굴엔 열이 떠서 기미가 생길 때에 옹경탕, 혈뇨나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할 때 절영탕에 악효가 들어 있습니다. 악효란 게 무엇이냐면 혈이 혈관을 벗어나지 않고 혈관 안에서만 잘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보혈과 지혈작용이 있는 본초인데요.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나면 혈관 내피 조직에 콜라겐이 노출되어 여기에 혈소판이 붙어 혈관 파손 부위를 잘 메꾸어 혈액을 잘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콜라겐을 보혈과 지혈작용이 있는 악효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 인체 친화성과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초저분자 픽펩타이드가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리 콜라겐이 좋기로서니 어린 돼지로 만든 것은 못 드시겠다는 분도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콜라겐 원료인 비타민 C와 식물성 MSM이라도 드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약을 몸 보신을 위해서 달여 드셨잖아요. 특히 끈적끈적한 진이 많이 나오는 식물 뿌리에 다당체 성분을 짜서 드신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콜라겐은 힘줄, 연골 근육 같은 결합 조직을 형성할 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당체 성분인 콘드로이친과 히아루론산과 같이 공존하여 ECM, 즉 세포의 기질을 만들어 줍니다. 이 ECM이 콜라겐, 히아루론산, 콘드로이친과 같은 것으로 잘 채워져야 세포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세포 간 신호를 할 때 매개 역할을 해주죠. 결론적으로 콜라겐을 제대로 드시려면 인체의 친화성이 높은 원료에다 ECM의 삼총사, 콜라겐, 히아루론산, 콘드로이친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혈 영양소 2번째는 칼슘입니다. 2차 지혈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섬유소라는 피떡을 만든다고 하였죠. 이때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순차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칼슘은 이 활성화 단계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혈 과정에서 일어나는 응고 연쇄 반응에서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될 때 얼마나 많은 칼슘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에는 피가 났을 때 참갑 오징어의 뼈를 갈아 상처에 바르면 신기하게도 피가 멈췄더랬어요. 그 이유는 오징어 뼈 속에 칼슘이 아주 풍부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바다의 미네랄이 피 속에 열을 꺼주어 지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 응고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축, 골격 구성, 뼈의 성장에 필요한 칼슘은 위장 기능이 나쁘거나 저산증이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칼슘의 흡수를 위해 라이신이란 단백질과 조합되어 있거나 위장에 잘 흡수가 되는 나노화 추출법 혹은 효소 추출법에 의해서 가공된 제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잘 지혈이 되지 않거나 조금만 어디 부딪혀도 멍이 잘 든다면 아하,
위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즉 진액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코피든 혈뇨, 대변 시에도 출혈이 나타나는 혈위를 열이 뜨고 혈을 붙잡아서 혈관으로 흐르게 하는 비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청열 사화약과 비장의 기를 올려주고 진액으로 혈을 채워 지혈이 되게 하였는데요. 출혈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자반증 등의 인삼을 갈아서 지혈의 약과 같이 먹게 하였던 것도 실은 비장의 기운을 올리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지혈에 도움되는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저도 영양소 개념을 잘 모를 땐 비타민 K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니까 굳이 챙겨 먹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식물성에서 섭취한 비타민 K는 지혈작용뿐 아니라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히 하고, 인슐린 분비와 혈당을 조절해주고, 매트릭스 글라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혈관과 연조직에서의 칼슘을 제거하여 혈관이 석회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혈액의 응고 과정에서 하수도 공사 시 보수 차량이 혈소판이라면 장비에 해당되는 것은 혈액 응고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혈액 응고인자 중에서 특히 2번, 7번, 9번, 10번 인자들은 간에서 생산되어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해서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라고 합니다. 즉, 비타민 K가 부족한 경우에는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져 한번 출혈하게 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비타민 K1은 양배추,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을 띠는 식물에서 많고요. 코피를 잘 흘리는 아이들은 신선한 푸른 야채를 잘 먹어야겠죠. 뼈에서 칼슘을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K2는 K1이 장내 세균에 의해 합성되거나 나토,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 치즈, 계란 노른자에 많습니다. 참고로 유익균을 잘 증식시켜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코피 잘 흘리는 어린이들에게 먹일 때 코피가 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K1이든 K2이든 식물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K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출혈 시엔 비타민 K1을 만들고, 혈관에 석회가 끼었거나 신장 결석이 있거나 뼈의 재생이 필요하다면 몸은 비타민 K2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K는 응고와 항응고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고 항산화제,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 역할까지 정말 효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혈하면 간 장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에서 비타민 K 의존형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간 질환이나 간이 약해도 출혈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 경화 시 식도 정맥류, 위 정맥류로 혈관이 잘 터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음하고 나서 이 몸에 피가 난다, 혈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지혈 영양소뿐만 아니라 간 영양소로 얼른 간을 해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혈은 혈소판과 혈액응고인자 감소, 콜라겐, 칼슘 부족, 간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지혈의 영양소, 콜라겐, 칼슘, 비타민 K나 간 기능 영양소를 모든 출혈, 즉 코피,
잇몸 출혈, 항문, 자궁 출혈,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자반증 등에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